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미적분. 285쪽 입체적인 부피야. 지난 시간까지 뭐였냐? 넓이였지. 결국 구분 구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했는데 그걸 이제 정적분으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할 수 있었죠. 입체적인 부피도 마찬가지야. 구분 구조법을 통해서 그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기 이렇게 그려. 어떤 입체적이 뭘까? 이렇게 떼칠까? 입체적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지점이면 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볼 거냐? 구분 무조건으로 보겠거든요. 어떻게 하니 구분 무조건? 주어진 구간을 n분을 했죠. n분을 쫙 하는 거야. 됐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 도형을 n분한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쪼개는 거죠. 지금 이게 둥근 이게 항아리 모양의 도형인데 이걸 바로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원기둥들로 쪼개버릴게. 됐니? 바깥쪽으로 맞출까? 원기둥 이렇게 쪼개서 원기둥 하나 만드는 거야. 사실 이런 모양의 원기둥 이런 거야. 오케이? 이런 원기둥을 쪼개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쪼개면 이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극한을 구하면 이 실제 입체적인 부피랑 같아질 거라고 알 수 있겠지. 그치? 극한을 시하면. 지금은 이 입체적인 부피 바깥으로 원기둥이 삐져나와있지만 N을 무한히 잘게 쪼개면 삐져나온 부분이 엄청 작아질 거고 결국은 실제 부피가 같아진다는 게 구분 구조법이잖아. 그쵸? 그래서 한 개 가운데 걸 하나 그려볼게. 가운데 거, 자,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원기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원기둥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니?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따라서 이때 이 원기둥의 단면 넓이를 SX라고 할게. X라는 점에서의 넓이를 SX라고 할게. 그걸 계산할 수 있다면, 그 넓이가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면, 자, 우리는 이 입체적인 부피는 원기둥 높이가 얼마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얼마 되니? 한 칸이니까 델타 X죠. 그지? 델타 X가 뭐였다 우리? 2 빼기 1은 몇 등분 한 거니까? N등분 한 거죠. 그지? 이렇게 하나의 원기둥의 부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원기둥의 부피를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다 모은 다음에 그 n을 무한히 잘게 쪼개면 되는 거잖아. 이게 실제 부피가 되겠죠. 이게 입체적인 부피가 된다고. 근데 이거 한번 봐. 이거 어떻게 했나? 급수에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 바꿨고요.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dx지. xk k 번째. 이제 xk를 sx, 그 다음에 델타 x를 dx. 시작점 a, 끝난 점 b.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맞죠? 네. 결국 입체도의 부피는 이렇게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급수의 식으로 표현했고 앞서 우리가 정적분과 급수에서 배운 것처럼 이 급수는 이렇게 정적분 모양 바꿀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우리 앞으로 부피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누굴 접근하는 거야? 단면 넓이를 접근하면 되겠지. 단면 넓이를 어디서부터? 얘를 x축에 쫙 눕혔을 때 단면 넓이를 시작부터 끝까지를 정적분하면 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우리가 함수 fx에서 넓이는 a부터 b 사이의 넓이는 결국은 뭐야? 함수값을 정적분했죠. 함수값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선의 길이지. 오, 선을 적분하면 선을 겁나 쌓아가면 뭐가 되니? 넓이를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부피는 뭐를? 단면, 면을 겁나게 쌓아가면 그게 쌓여서 뭐가 되니? 부피를 만들겠지. 그래서 단면 넓이를 적분하면 되겠다. 적분, 쌓는다는 뜻이잖아. 그치? 선을 겁나게 쌓아서 넓이를 구하고요. 단면, 면을 겁나게 쌓아서 입체적인 부피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선을, 즉 함수값을 적분하면 넓이, 단면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 됐어?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어떤 문제는 이 단면 넓이를 문제에서 주어질 때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 넘어갈 때 이 단면 넓이를 직접 구해서 접근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지.
그럼 어디야? 부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단면 넓이가 핵심. 됐지? 자, 바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0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 어떤 그릇에 채워진 물의 깊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는 3x제곱 더하기 6x제곱센티미터다. 물의 깊이가 5cm일 때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라. 자, 어떤 모양 그런지 모르겠다. 대충 이런 거는 시작. 이제 비싼 물의 깊이인가? 이제 자, 물의 깊이가 x일 때 넓이라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x일 때 맞지? 네. 그때 이 단면의 넓이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3x 제곱 더하기 6x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라? 높이가 얼마가 될 때? 5가 될 때. 높이가 5일 때 이 부피를 계산하셔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5일 때의 넓이를 구할 게 아니고 일단 뭐니? 얘를 그냥 그릇처럼 어떻게 할까? x축에 살짝 높여봐요.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지. 됐지? 그럼 여기 어디 맞출까? 찾으면 A. 에이? 왜 뜨거우시거든요? 근데 영어로 맞추면 잘 맞췄냐? 내가 좌표 평면을 갖다 옮길 때 가급적이면 어때? 원점을 활용하고 0인 걸 확인하면 좋잖아. 그치? 네. 숫자 넣는 거보다는 얘를 영어로 잡으면 분명히 뭐야? 중간에 x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때 이 단면의 넓이가 얼마 되는 거야? 3x 제곱 더하기 6x라는 얘기야. 맞니? 네. 얘가 결국 뭐야? 단면 넓이가 대응 함수 sx가 되겠네. 근데 나는 그걸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만? 5까지만 부피를 구해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라 얘기야?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5까지 단면 넓이가 얼마인데? 3x 제곱 더하기 6x를 뭐 하자? 적분하자. 됐지? 그럼 구간이 0이 어디서 나왔어요? 깊이가 오니까 바닥을 뭘로 잡아서 깊이 0이잖아. 0부터 5까지 단면 넓이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거의 끝났잖아. x 세제곱 3x 제곱 0에서 5 세제곱 빼기 15 75 계산하자. 계산이? 두 번째 거. 자, 높이가 4인 입체 대역을 밑면으로부터 x인 지점에서 밑면의 평양면으로 다른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의 x승cm일 때 그럼 원이다. 이 입체 대역의 부피가 무슨 말이야? 이런 입체 대역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 모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얼마야? 전체 넓이가 4.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높이가 밑면으로부터 어디야? x가 되는 시점을 찾았더니 그 단면의 넓이가 얼마 계산되더라? 아 모르네.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 되더라? 루트 2의 x제곱이라고. 그럼 이 부피는 어떨까? 전체 부피는 0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야 돼? 4까지 접근하셔야겠지. 네. 0부터 4까지 접근해야 돼. 누구를? 단면 넓이를. 이 단면 넓이 아니고 뭐예요? 반지름이지. 네. 단면이 반지름이 너희 원이잖아. 네. 그러면 아하 sx는 뭐가 되니? 단면 넓이는 원넓이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루트 2의 x승의 제곱. 그러면 루트 2의 x승의 제곱은 2의 x승의 제곱 2의 x승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 단면 넓이 2의 x승 파이를 적분하세요. 끝. 파이를 어차피 빼야 되잖아. 샀으니까. 됐죠? 파이 2의 x승 적분해요. ln 2의 x ln 2분의 파이 4제곱하면 16 0제곱하면 1 그러면 ln 2분의 15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단면 넓이가 주어졌고요. 2번은 단면 넓이 안 주어졌지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원넓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주어진 거랑 다를 바가 없네. 자, 같은 원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입체중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해보는 문제야. 우리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니? 기둥의 부피는
어떤 기둥이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잖아. 맞지? 뿔의 부피는 3분의 1. 그렇지.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원기둥이면 밑넓이를 원넓이 계산하면 되고 사각기둥이면 사각형 넓이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뿔인데 왜 3분의 1 붙는지 이거를 우리가 방금 같은 정적풀이 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사각뿔의 부피인데 자, 사각뿔의 부피를 어떻게 할까? 좌표평면 위로 올려야겠지, 수기로. 자, 이렇게 세워서 올릴래? 높여서 올릴래? 봐봐, 단면 넓이를 쌓아갈 거야. 그럼 같은 모양으로 쌓아줘야겠지. 사각뿔을 이렇게 쌓을 거야? 이렇게 눕혀 쌓을 거야. 눕혀 쌓아야지 계속 사각형이 축적되면서 입체적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위에다 눕히는 거야. 적당하게 눕혀볼게요. 이렇게 눕혔어. 그러면 자 여기 얼마 잡을까? 이걸 잡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잡겠니? H로 잡아야겠죠. 여기가 H니까. 됐지? 그럼 나는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0부터 H까지 뭘 적분해야 되니? 단면 넓이를 적분해야겠다. 자, 단면 넓이 구하셔야겠죠? 단면 넓이 여기 중간에 2의 X의 점에서의 넓이를 찾는 거야. 이거 넓이 찾는 거야. 네. 이 넓이 어떻게 구하지? 밑넓이가 주어졌다 했죠. 밑넓이. 이거 넓이 지금 얼마야? S라고 했죠. 밑넓이 S라고. 자, 이걸 가지고 저 다음 넓이를 계산해 봐야 돼. S를 그걸요? 아니지. S는 제일 H일 때. X 좌표가 H일 때 넓이고요. 우리 척분하려면 어때? 중간에 있는 이미의 점 X에 대한 단면 넓이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네.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H는 지금 상수야 숫자야 맞지? 그럼 넓이 되고 숫자 나올 거라고요. 네. 어떻게 되냐? 닮은 비 이용합니다. 자, 여기 직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이 어때? 이 사각형이 닮은 비겠죠? 네. 맞니? 네.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니? X는 H. 그렇지. 여기까지 길이가 x고 여기까지 길이가 h니까 닮은 비는 x 대 h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넓이비는 닮은 비의 제곱비라고 배웠죠. 넓이비는 x제곱 대 h제곱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닮은 비 위해서 넓이 줄게. x제곱 대 h제곱이 넓이인데 그게 이 단면 넓이 sx랑 이 단면 넓이 sb랑 어때? 같겠죠? 이 단면 넓이는 sx. 자, 그러면 내항 곱하면 h제곱 sx는 x제곱 s 따라서 내항 곱분 sx는 h제곱분의 s 곱하기 x제곱 되죠. 그럼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을게요. h제곱분의 s x제곱 됐나? 그러면 어차피 적분 변수는 x니까 얘들은 상수지. 앞으로 빼내면 되겠다.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0에서 h를 되겠다. h제곱분의 s h는 3분의 1 h의 세제곱 빼기 0 여기서 h제곱 h 두 개 합분되면 이렇게 남겠지. 그러면 3분의 1 sh라는 식이 나오겠지. 3분의 1 곱하기 S, 밑넓이 곱하기 H, 높이라는 공식이 튀어나오잖아. 됐지? 3분의 1이 왜 생긴 거니? 제곱, 적분하면서 3분의 1 튀어나오는 거지? 3분의 1 SH라는 공식이 나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꼭 쓰면 되는 거고요. 밑에 원뿔의 부피가 마찬가지야. 자,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122번 같은 문제들이 나오죠. 22번이요? 122번. 내가 직접 밑넓이를 구해야 돼. 그림이 없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120번이라고. 아, 120번이구나.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일 때 이 입체 도형 무슨 말이야 이거?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지만 자, 내가 그려보자. x축 살짝 붙어 이렇게 입체 도형 그려야 되니까 x같이 약간 기울였어. 됐지? 여기에다가 약간 기울인가 이렇게 돌린 거. 이 참수지. 네. 위로 볼록하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1이 이 참수가 있어. 근데 자, 이 x축과 이 입체도인데 이걸 밑면을 하겠죠. 얘를 밑면을 하고 이거를 x축의 수직방으로 칼질을 팍팍팍 했더니 이 단면들이 다 뭘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반원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반원이요? 그렇잖아. 네. 단면이 모두 반원. 그러면 그래서 칼질을 여기다 딱 칼을 집어넣었어. x의 수직방으로. 그러면 그 잘라진 면이 뭐냐면 반원이 되는 거지. 여기다 칼 집어넣었어. 잘라진 면이 뭐야? 그럼 반원이 되겠어. 됐니? 이런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거 부피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입체 도형이 어떻게 생긴 거야? 나 상상할 필요 없어. 결국은 뭡니까?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 입체 도형 부피를 어떻게 할 거니? 이 단면 넓이 구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하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단면 넓이를 구해봐야지. 자, 단면 넓이 한번 볼게. 단면 넓이는 x 앞에 x일 때의 넓이지. sx니까. 자, 이 ss의 정체는 뭐야? 반원의 넓이. 왜? 단면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반원이니까 단면 넓이는 반원 넓이지. 네. 그럼 당연히 뭐야? 반지름 필요하겠네. 이게 반원의 지름이 되는 거잖아. 반지름은 그 절반이면 되겠죠. 네. 그럼 지름은 얼마야? 이 길이가 지름이야. 이 길이 얼마야? x에서 이 길이는 이 점의 무슨 값이야? 함수값과 똑같죠. 이 점의 y좌표가 곧 이 점의 2분의 3분의 길이잖아. 그쵸? 얼마니? 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따라서 이 반원의 반지름은 바로 그거의 반이겠네. 그치? 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단면 넓이 sx는 반원 넓이는 어떻게 해? 파이 r 제곱에다가 2분의 1이겠죠. 네. 2분의 1 파이 r 제곱이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 정리하면 4분의 제곱이니까 4분의 8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정리하면 8분의 파이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그럼 남은 거 뭐야? x에서 나왔으니까 적분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어디부터? 마일부터 1까지인데 봐봐, 어차피 여기와 여기의 모양이 어때? 같아요. 같을 거라고 봤으니까 몇 배?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두 배하면 계산이 편하겠다. 네. 그지? 8분의 파이 다음에 넣을 거는 아무 끝이지. 그 다음부터는 4 뺄까? 4분의 8 빼볼까? 5분의 1 x의 5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 x의 3제곱 더하기 x 0부터 1. 0 어차피 넣으면 0이 되니까 1만 넣자. 5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1. 5분의 1 3분의 15분의 3 15분의 7 15분의 15 15분의 8 15분의 8 4분의 8 곱하기 15분의 8은 15분의 2 됐지? 어려워 보이도 별로 그러니까 모양만 이상해 보이지 그림을 그려줄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어. 보통 이제 모의고사 수능 나올 때는 그림을 그려줘. 그래줘도 못 보내. 어차피 그 단면 넓이가 중요한 거야. 단면 모양이 뭔지 보라고 해. 단면 넓이 반음해. 반음 넓이는 구하면 되는 거야. 단면 넓이가 직스타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네. 밑에 222-1번 봐요 문제. 같이 볼까? 이렇게.
y는 sin x였어. 0부터 8까지. 자, 그 위에 저 p에서 x에 대한 수를 그럼 어떻게 해봐요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따라 될까? 이렇게 할까? 오케이. sin x를 보면서 이렇게 생겼네? 네. 8까지만. 그 위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세는 바로 풀려면. 그리고 PQ를 항변하는 정사각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에 그린다고요. 이 PQ를 항변을 하는 정사각형이라고요. 그걸 X축의 수직인 평면에다 그려놓는다고 그랬어요. 맞지? 네. 그렇게 해서 착착착착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X 앞을 변할 때 그때마다 뭐가 생기니? 정사각형이 생겨나가겠죠. 네. 그런 것들이 모이면 뭐가 되니? 입체들이 될 거 아니냐. 그 부피를 뭐라고 했어? 그럼 뭐야? 이 단면을 곱해서 0부터 파이까지 접근하면 되겠죠. 0부터 파이까지 접근하면 되겠네. 자, 그 단면을 어떻게 볼 건데? 야, 이 길이 얼마야? 함수값이니까 sin x지. 정사각형 넓이니까 뭐야? sin x의 제곱이 단면 넓이 되겠네. 끝이야, 그래서. 오. 자, 첫 번째 해볼까? 응? 했는데. G 프라임. 부분 접근하겠다고? 되겠어? 하나 함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반지가 배가. 오, 그렇죠. 오. 요슈. sin x의 제곱은 2차는 접근하기 힘들죠. 1차를 바꾸려면 반각공식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코사인 x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바꿔서 풀어야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오케이? 미소. 탤런트 있구만 너도. 탤런트가 늘어 넘쳐. 자, 123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문제는 내가 단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야? X축, Y축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나마 좀 편했는데. 자, 이게 조금 더 힘든 이유는 뭐겠냐? 좌표축이 없어요. 그럼 문제 볼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높이가 5인 원기둥이 있는데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 각으로 팍 잘랐단 말이야. 잘라서 생기는 이 밑에 이런 모양 있죠? 이 입체된 부피를 구하는 문제야. 어이씨, 그지? 어떻게 해 이거? 이런 입체된 부피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 공식 가지고? 없죠. 입체된 모양도 설명하기 그 시기하다. 딱히 방법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정적분 계산하려면 당연히 단면 넓이를 구해야죠. 네. 그러려면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Y축 좌표 평면을 옮겨와야 되는 거야. 옮겨야 돼. 자, 그럼 좌표적으로 설정해볼까? 여기 위에 그려서 바로 그려볼게. 자, 문제는 어느 축을 X축으로 잡느냐야. 왜? 우리는 X축을 딱 잡으면 거기에 수직인 평면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그 수직인 평면의 넓이를 구하기 쉽도록 X 잡아야겠죠. X축을 어딘가 잡았을 때 그게 수직으로 잡았을 때 모양이 계산하기 편한 넓이여야 된다고요. 어딜 잡을래? 이렇게. 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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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있다면 취소. 이렇게? 이렇게 X 잡으면 봐봐. 비교해봐. 이게 X 잡으면 X 수직만 잡아야 되네. 그럼 X 방향 수직 방향 잡아봐. 이점 잡아서 잡으면 어떻겠니? 단면은 없어야겠어.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어? 뭐가 되는 단면이? 직각 삼각형이 되잖아. 넓이 구하기 쉬워 안 쉬워? 여기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서 복잡해.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합이 낫다는 얘기야. 자, 의심이 들면 다른 쪽 한번 잡아봐.
이렇게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도 잡아보면 안 될까 싶은 거였죠. 네. 그러면 x가 여기 있으면 그 단면 넓이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고?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동의 못해? 여기서 옮기던 컴면을 따라서 올라오면 수직으로 올라오겠지. 여기서 옮기던 컴을 따라 올라오겠지. 그 다음 만난 점에서 이제 안으로 잘라져서 이렇게 직사각형. 그럼 저기 뒤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저기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어째 넓이 구하는 게 좀 끈적지근하잖아. 왜냐면 밑면에 가로 길이는 줄어드는데 또 높이는 계속 커지고 있고 이 모양이 일정하진 않잖아. 처음엔 넓적한 사각형에다가 나중에 기초가 사각형으로 바뀌잖아. 그치? 이왕이면 모든 단면이 크기는 달라도 단놈이면 그 넓이를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뭐가 낫다니 아까 처음에 생각한 대로 이렇게 x축을 잡는 게 낫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단면을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게 x에서의 단면 넓이죠. 이게. 됐습니까? 현재 단면 넓이 그게 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가 다 필요하겠죠. 여기도 몇 도겠어? 60도겠죠. 밑변 높이가 다 필요하다고. 그럼 밑변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원을 x축에서 어떤 방정식으로 나타내야겠다. 그쵸? 얘가 x이면 y축 뭘로 잡을까? 중심 원축으로 두면 되니까 얘를 y축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원점에 중심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가 돼? 반지름 얼마인데? 2지. 그럼 반지름 제곱이니까 4.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맞니? 그럼 나는 이건 뭐야? 이걸 y를 꼴로 바꿀게. y제곱은 4 x제곱이야. 왜냐면 이 길이는 이 점의 x 앞에 x일 때 이 점의 무슨 좌표야? y좌표가 이 밑변의 길이잖아. 그치? 그러면 y는 얼마야? 루트 4 x제곱이 되겠죠. 얼마인데 굳이 마이너스 생각할 거 있어? 없죠? 플러스 쪽이니까. 그 말은 자,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4 x제곱. 여기까지 오니? 그 다음 높이 구할 차례야. 여기서 뭐가 활용을 해야 돼? 60도라는 특수하게 활용해야지.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이 길이는 몇 배? 루트 3배. 다시 이건 얼마야? 루트 3, 루트 4 x제곱. 자, 그러면 단면 넓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s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 제곱되니까 그지? 4 x 그럼 내가 저거 보여줬더만 인터가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반지름이 2니까 1가 2가 됐고 1은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지? 근데 어차피 저까지 해라. 반만해서 곱하기 2배 되겠네. 그치? 0부터 2까지 뭐를? 2분의 루트 3 4 x 제곱을 접근하면 되겠네. 2분의 3 뺄게. 그럼 루트 3 나오고 4x 빼기 3분의 1x의 세제곱 여기서 2 8 빼기 3분의 8 3분의 16 3분의 16 루트 3 이렇게 나와. 괜찮지? 자, 이게 제일 힘들지 그치? x, y축 잡아야 되니까 잡아놓고 그걸 중심으로 x축의 수직인 단면을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의 길이가 필요한지 판단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함수도 등장하셔야겠죠. 방정식도 등장하셔야겠죠. 한 번 더 볼게. 123번 반구야. 반구. 여기 방구에 있는 게 없네. 방구이 아니구나. 똥쟁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반구가 있다. 아, 이 그림 글씨하네. 자, 반구가
수영 거 볼게요. 어? 수영 거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소라. 2층에 없니? 네.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있는데 뭐라 되냐?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분의 파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밑면 중심이 있고요.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얼마의 6분의 파의 각도로 쭉 잘라서 잘라 올렸더니, 그치? 이렇게 생기는 입체 도형주에서 작은 것의 부피, 이쪽 입체 도형 말하는 거지?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도형. 이 도형의 부피를 뭐라는 얘기야? 됐어? 왜? 이 관수 몇 도겠어? 이렇게 갖고 몇 도 갔으니까 이 값이 몇 도? 6분의 8이라고 30도. 반지름 얼마나 했어? 3이라고 했나? 네. 자, 그럼 축을 어떻게 줄까요? 이렇게 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짜는 거예요? 수박 반도 엎어져 있지? 수박 반 엎어져 있는 거를 30도의 각도로 아, 딱 집어서 30도. 지름까지 딱 집어넣는 거야. 3도 각도로 쫙 네. 인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잘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축을 어떻게 해볼까?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지 죽을. 이렇게요? 이렇게. 그런가? 자, 인사 이렇게 잡으면 축의 수직을 자르면 이게 무슨 모양이 나오겠냐? 원기도 안 떠달라. 이게 목면이야, 목면 안쪽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박. 수박이 여기 수박 아닌데. 깔창처럼. 깔창도 아니야. 깔창 그래도 이게 옆에 수직으로 올라오지만 이거 어때? 부표면이니까 이쪽 면은 어때?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 단면 모양이 어떤 특정한 도형을 말하기가 어렵죠. 곤란하지. 뭐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단면이. 이 단면을 구하겠어? 푸딩.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자르면 좋겠다는 얘기지. 아 예. 이렇게 자르면 단면 모양이 뭐야? 부채꼴 아니야? 네. 옆에 잘라도 단면 모양은 부채꼴이죠. 왼쪽은 그러니까 저렇게 호가 안 자르려면 그러면 축은 단면의 수직인 방을 잡아야 돼. 이게 축을 잡아야 돼. 오. 항상 X축의 수직인 방향은 단면 자르니까 내가 단면을 결정하면 그 단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X축을 잡아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잘리. 이렇게 자르기로 했으면 이게 수직인 방향으로 X축을 잡아주시고 그럼 이쪽이 뭐가 되니? Y축이 되겠죠. 오. 이렇게 봐야 되네. 그러면 이제 단면 모양 뭐가 되니? 이렇게 자르면 이런 어떤 부채꼴이 만들어지겠죠. 맞네? 여기가 몇 도가 되니? 30도가 되니. 아 이게 됐어요. 없으면 집에 와서 이렇게 스파게티 좀 잘라봐. 다음에 부채꼴 되는 거 아닐 거야. 그지? 그럼 부채꼴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니? 2분의 1 R제곱 세타지. 3도 쓰지 말고 6분의 8 쓰면 되고. 그럼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겠네? 이게 반지름 길이지? 네. 반지름 길이는 X일 때의 이 점의 Y좌표지. 네. 그럼 또 원의 방정식 필요하겠다. 네. 반지름이 3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9. 따라서 Y는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되겠고 그게 바로 여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 단면을 SX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R제곱하면 9 마이너스 X 되고 세타는 6분의 파이. 맞네? 12분의 파이 9 마이너스 X. 자,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상부터 3까지. 0에서 3까지에서 2배 해도 되겠죠. 적분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체도형의 부피를 단면 넓이가 주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단면 넓이를 주는 대신에 함수를 주는 경우. 그치? 함수를 통해서 단면 도형의 넓이를 파악하고 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경우. 세 번째는 아싸리 내가 어떻게 다 X축, Y축에 옮겨놓고 함수식도 만들어가면서 단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경우까지 살펴봤어요. 그치? 어쨌든 단면 넓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고 어떻게 단면 넓이를 찾을 것인지 그 기준을 잡는 게 마지막 행에서는 가장 중요하겠다. 별로 안 나왔다. 됐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나랑 한피 뜨다. 한피 뜨다. 다운도 갔다 왔어.